금값이 역대급이에요. 24K 한 돈이 100만 원에 가까워요. 우리 집 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국내 금값이 그램당 20만 원을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에 돌반지, 목걸이, 금부치 몇 개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되시죠? 저도 이해해요. 금이랑 은은 그냥 장신구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한테는 자산이에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있고, 돌잔치 때 받은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오늘은 이 금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투자 이론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예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볼까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하니까 금을 사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현금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금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금은 물가가 올라도 가치가 유지되거든요.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금을 엄청 매입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금값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더 오른다, 이제 조정받는다, 당분간 횡보한다, 다 다르게 말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금값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물론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집 금은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서랍장 뒤져보세요. 돌반지, 목걸이, 팔찌, 금리, 은수저 이런 것들 다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대략적인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주방 저울로도 충분해요. 금은 그램당 가격이니까 무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돌반지가 10g이면 지금 시세로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목걸이가 20g이면 400만 원이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 집 금은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요. 순도예요. 금은 24K가 순금인데요. 18K는 75% 정도만 순금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금속이 섞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g이어도 24K랑 18K는 가격이 달라요. 반지 안쪽 보면 보통 각인이 되어 있어요. 750이라고 쓰여 있으면 18K예요. 585라고 쓰여 있으면 14K고요. 이것도 꼭 확인하세요. 은은 어떨까요? 은도 비슷해요. 925는 92.5%가 순은이에요. 이게 스털링 실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은이에요. 999는 거의 순은이고요. 은은 금보다 가격이 훨씬 싸요. 그램당 3,4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은수저 몇 개 있다고 해도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양이 많으면 또 달라지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집 금은이 얼마나 있고 순도가 어떤지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바로 파는 거, 계속 보관하는 거, 일부만 파는 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상황이 다르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팔아야 하고요. 여유 있는 사람은 보관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현금 필요성부터 봐야 해요.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요?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빚 갚을 돈, 이런 게 필요하면 파는 게 맞아요.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필요한 때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대체 자산도 확인해야 해요. 금은 말고 다른 자산이 있나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게 충분하면 금은 그냥 보관해도 돼요.
근데 금밖에 없으면 일부는 현금화해서 분산하는 게 좋아요. 감정적 가치도 생각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돌반지나 결혼반지처럼 추억이 담긴 거는 쉽게 팔기 어렵잖아요. 이런 건 보관하는 게 맞아요. 대신 추억 없는 것들, 그냥 받아놓은 것들은 정리해도 괜찮아요. 나이도 고려해야 해요. 50대라면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급하게 다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70대, 80대면 얘기가 달라져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현금화해 놓는 게 나아요. 이 기준들로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팔 때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보는지, 어디서 파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금값이 한돈에 80만 원대라는 건 정말 높은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40만 원대였거든요.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내 상황을 보고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금은 도망 안 가요.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금은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서 어떻게 파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크게 귀금속 매장, 은행, 한국금거래소,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귀금속 매장은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동네 금은방 가면 바로 팔 수 있거든요. 장점은 빠르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바로 무게 재고 현금 줘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가격이 제각각이에요. A 금은방은 그램당 19만 원 주는데 B 금은방은 18만 원 줘요. 똑같은 금인데 가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매장마다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5%대고 어떤 데는 10%대요. 그래서 여러 곳 돌아보면서 가격 비교해야 해요. 귀찮지만 몇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순도 측정이에요. 금은방에서 순도 재는데 이게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18K라고 가져갔는데 14K라고 우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곳으로 가야 해요. 오래된 곳, 후기 좋은 곳으로요. 은행은 어떨까요? 요즘은 일부 은행에서 금 매입 서비스를 해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서 해요. 장점은 신뢰성이에요. 은행이니까 사기 칠 일은 없죠. 정확하게 무게 재고 정확하게 계산해줘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에요. 은행도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점에만 있어요.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야 해요. 한국금거래소는 전문 기관이에요. 여기는 정말 정확해요. 순도 측정도 공인된 장비로 하고 시세도 정확하게 적용해요. 수수료도 명확하게 공지돼 있고요. 근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서울에만 있거든요. 지방 사시는 분들은 가기 어려워요. 그래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기서 파는 게 좋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면 수수료 차이가 크니까요. 온라인 플랫폼도 요즘 많아요. 앱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견적 주고 택배로 보내면 입금해 주는 방식이에요. 편하긴 한데 조심해야 해요. 사기 업체도 있거든요. 꼭 검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후기는 어떤지요. 그리고 택배 보낼 때는 꼭 보험 들어야 해요. 분실되면 책임 못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 팔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볼게요. 시세 확인부터 해야 해요. 오늘 금값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 가면 실시간 시세 나와요. 그램당 얼마인지 보고 가야 바가지 안 써요. 매장에서 오늘 시세가 이래요 하면서 낮게 부르는 데도 있거든요. 본인이 미리 알고 가면 그런 거 당하지 않아요. 수수료도 확인해야 해요. 팔기 전에 수수료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5%인지 10%인지 명확하게 듣고요. 계산도 직접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g에 시세가 그램당 20만 원이면 총 200만 원이잖아요. 수수료 5%면 190만 원 받아야 해요.
계산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순도 측정도 중요해요. 본인 앞에서 무게 재고 순도 재는 거 봐야 해요. 뒤로 가서 하는 데는 믿으면 안 돼요. 바꿔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순도 재는 기계 보여달라고 하세요. XRF라는 기계로 재는데 이게 공인된 장비예요. 눈으로만 보고 이거 18K 아니고 14K 같은데요 하는 데는 의심해야 해요. 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얼마에 팔았는지,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다 적혀 있어야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증거예요. 현금으로 받았어도 영수증은 받아야 해요. 여러 곳 비교도 중요해요.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최소 세 군데는 돌아보세요. 가격 차이 확인하고 제일 높은 데서 파는 거예요. 귀찮지만 몇십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은 어떻게 팔까요? 은도 똑같아요. 귀금속 매장, 은행, 한국금 거래소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은은 금보다 가격이 훨씬 싸니까 수수료 비중이 커요. 그램당 3,000원대인데 수수료로 5% 떼면 2,800원대밖에 못 받아요. 100원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은은 양이 많을 때만 파는 게 좋아요. 은수저 몇 개 정도면 그냥 보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팔아봤자 몇만 원인데 시간품 들여서 돌아다니는 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은식기 세트 같은 게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몇 킬로그램 되면 몇백만 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건 팔만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금을 팔면 세금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근데 금액에 따라 달라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이 이상 팔면 세금 내야 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거기에 필요경비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의 22%를 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금을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취득가액이 400만 원이에요. 필요경비는 없다고 치고요.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면 600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 350만 원이에요. 이 350만 원에 22%니까 77만 원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는지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 없잖아요. 결혼할 때 받은 거, 돌잔치 때 받은 거,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추정 취득가액을 써요. 환상가액표라는 게 있어서 대략 언제 받았는지 말하면 그때 시세로 계산해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을 팔았다고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신고해야 해요.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거죠. 근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 붙어요. 원래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해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금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금은 파는 방법이랑 주의사항을 봤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반대로 보관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금은을 팔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냥 서랍장에 넣어두면 될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금이랑 은은 귀금속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변색되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먼저 보관 방법부터 볼게요. 금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공기 중에 놔둬도 녹슬지 않아요. 근데 은은 달라요. 은은 공기 중 황 성분이랑 반응해서 검게 변해요. 그래서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해요. 금 보관할 때는 개별 포장하세요. 금 제품끼리 부딪히면 긁혀요.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박힌 거랑 같이 넣으면 안 돼요. 보석이 금을 긁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드러운 천에 싸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안경 닦는 천 같은 거면 충분해요. 습기 제거제도 넣어두세요. 금은 녹슬지 않지만 습기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특히 보석이 박힌 경우에는 보석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함에 습기 제거제 넣어두는 거예요. 실리카겔 몇 개면 돼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바랠 수 있어요. 서랍장이나 금고 같은 데 넣어두는 게 좋아요. 은 보관 방법은 좀 더 까다로워요. 밀폐 보관이 중요해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해요. 지퍼백에 넣고 공기 빼서 밀봉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천으로 싸면 더 좋아요. 분필이나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두는 것도 좋아요. 분필은 황 성분을 흡수해요. 은이랑 같이 넣어두면 변색을 막아줘요. 실리카겔은 습기 제거용이고요. 정기적으로 꺼내서 닦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꺼내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변색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미 검게 변했다면 은 전용 세정제로 닦으면 돼요. 마트에서 파는 거 사면 돼요. 그럼 금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이 크면 고려해 볼 만해요. 집에 금고 설치하거나 은행 대여금고 이용하는 거죠. 집 금고는 장점이 뭐냐면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도난 위험이에요. 빈집털이 들면 금고째 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고를 사면 바닥이나 벽에 고정해야 해요. 은행 대여금고는 안전해요. 도난 걱정 없고 화재 걱정도 없어요. 근데 비용이 들어요. 연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나가요. 금고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은행 영업시간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못 꺼내요. 어떤 게 나을까요? 금액이 몇백만 원 이하면 집에 보관해도 돼요. 대신 잘 숨겨 놓으세요. 눈에 띄는데 두면 안 돼요. 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이면 은행 대여금고 고려해 보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보관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록이에요.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다 적어놔야 해요. 왜냐하면요, 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가족들이 몰라요. 어디 숨겨놨는지, 뭐가 있는지요. 그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엑셀이나 노트에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금반지 3돈, 금목걸이 10돈, 은수저 세트 500g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찾을 때 도움돼요. 이 목록은 어디에 보관할까요?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리스크 폴더에 넣어도 되고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돼요. 금 목록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금은 가격은 어떻게 계속 확인할까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나 앱 사용하면 돼요. 실시간 시세가 나와요.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돼요. 가격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 거죠. 아, 요즘 오르고 있네. 요즘 내리고 있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다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때 일부 매도 고려하는 거죠. 여기서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할 매도예요. 한꺼번에 다 팔지 말고 나눠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 100g 있으면 금값이 그램당 21만 원 됐을 때 30g 팔고요. 22만 원 됐을 때 30g 더 팔고요. 23만 원 됐을 때 나머지 40g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도가가 높아져요. 타이밍 잡기도 쉽고요. 한꺼번에 다 팔았는데 그 다음 날 더 오르면 억울하잖아요. 분할 매도하면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금을 더 살 계획이 있다면 분할 매수도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매달 조금씩 사는 거예요. 적립식으로요.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요. 요즘은 금 적립 상품도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금을 사주는 상품이에요. 10만 원씩 넣으면 그 달 시세로 금을 사주는 거죠. 실물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에만 기록될 수도 있어요. 편하기는 한데 수수료가 붙어요. 그리고 실물로 받으려면 별도 신청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실물을 직접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눈에 보이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계좌에만 숫자로 있으면 실감이 안 나요. 금은 말고 금 관련 상품도 있어요.
금 ETF, 금 펀드 이런 거요. 이건 실물이 아니라 금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상품이에요. 편하기는 한데 수수료 많이 떼요. 그리고 실물을 못 받아요. 중년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 안 해요. 복잡하고 수수료 아까워요. 차라리 실물로 사서 보관하는 게 나아요. 자, 여기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봤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금은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금은을 꼭 팔거나 보관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여러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먼저 담보대출이에요. 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해줘요. 금을 맡기면 시세의 70%에서 80% 정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금 100g이 2천만 원이면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빌릴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요. 금을 안 팔아도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담보대출 받는 거죠. 나중에 금값 더 오르면 팔아서 갚으면 되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자가 붙어요. 은행은 연 5%에서 7% 정도예요. 대부업체는 더 비싸요. 10% 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금값이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해요. 금값이 떨어졌으니 금을 더 맡기거나 일부 갚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부담될 수 있죠. 언제 담보 대출 받는 게 좋을까요? 단기간만 돈이 필요할 때예요. 1개월, 2개월 정도 쓰고 바로 갚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장기로 쓸 거면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이자 계속 나가면 손해거든요. 두 번째 활용법은 리모델링이에요. 오래된 금 장신구를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죠.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옛날 디자인 반지 있잖아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끼잖아요. 이걸 녹여서 새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귀금속 공방 가면 해줘요. 기존 금을 녹여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줘요. 비용은 공인비만 내면 돼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디자인 복잡하면 더 나가고요. 이렇게 하면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어요. 팔기도 아깝고 놔두기도 아까운 거 리모델링 하면 딱이에요. 세 번째는 증여예요. 자녀한테 미리 물려주는 거죠. 금은은 증여세 대상이에요. 근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자녀 한 명당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 200g이 4천만 원이면 증여세 안 내고 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하니까요. 근데 5천만 원 넘으면 세금 내야 해요. 초과분의 10%예요. 7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200만 원 내는 거죠.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신고해야 해요. 이거 금 몇 개 준 건데 신고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야 해요. 금액이 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아요. 자녀 통장에 갑자기 큰돈 들어오면 증여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때 금 팔아서 받은 거예요. 해도 증빙 자료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요. 그럼 가산세까지 붙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는 기부예요. 금은을 단체에 기부하는 거죠. 절, 교회, 자선단체 이런 데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되는 거죠. 금액의 15%에서 30% 정도 세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금은 기부받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현금 기부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팔아서 현금으로 기부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교환이에요. 금을 다른 금 제품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순금 골드바로 바꾸는 거예요. 장신구보다 골드바가 보관도 쉽고 나중에 팔 때도 편해요. 귀금속 매장에서 교환해줘요. 차액만 내면 돼요. 기존 금 가격 빼고 골드바 가격 차이만 내는 거죠. 여기에 공인비 조금 붙고요. 골드바는 한돈, 10돈, 100돈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돈이 3.75g이에요. 10돈이면 37.5g이고요.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자녀 결혼할 때 골드바 주는 분들 많아요. 여섯 번째는 분산이에요. 금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금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한꺼번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금으로, 일부는 예금으로, 일부는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금이 6천만 원어치 있으면 2천만 원은 팔아서 예금 넣고 2천만 원은 국채 사고 2천만 원은 금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분산돼요. 한 가지만 폭락해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떨어져요. 급하게 현금 필요할 때 바로 못 쓰거든요. 금 팔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 전체 자산이 2억이면 금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이것보다 많으면 일부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세대 간 대화예요. 금이 있다는 걸 가족한테 알려야 해요. 특히 자녀한테요. 우리 집에 금 이만큼 있어. 어디에 보관해뒀어. 나중에 필요하면 써.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요. 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가족들이 몰라요. 금고에 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은행 대여금고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참 뒤에 발견해서 타이밍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부담스러우면 문서로 남겨놔도 돼요. 리스크 폴더에 금 목록이랑 위치 적어 놓는 거죠. 가족들한테 리스크 폴더 여기 있어. 이것만 알려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금은 활용 방법을 봤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값이 역대급이에요. 한 돈당 80만 원 정도예요. 우리 집 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판단 기준은 있어요. 현금 필요성을 먼저 보세요.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가요?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빚 갚을 돈, 이런 게 필요하면 파는 게 맞아요.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필요한 때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아껴서 뭐 해요? 필요할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대체 자산도 확인하세요. 금은 말고 다른 자산이 있나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연금 이런 게 충분하면 금은 그냥 보관해도 돼요.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금밖에 없으면 일부는 현금화해서 분산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 가치도 생각하세요. 결혼반지, 돌반지, 할머니 유품 이런 건 추억이 담겨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이런 건 무리해서 팔 필요 없어요. 보관하세요. 대신 추억 없는 것들, 그냥 받아놓은 것들은 정리해도 괜찮아요. 나이도 고려하세요. 50대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급하게 다 팔 필요 없어요. 일부는 보관하면서 가격 더 오를 때 파는 것도 전략이에요. 근데 70대, 80대면 얘기가 달라져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현금화해 놓는 게 실용적이에요. 팔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시세를 확인하세요.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오늘 금값 보고 가세요. 그래야 바가지 안 써요. 여러 곳 돌아보세요. 최소 3군데는 가격 비교하세요. 귀금속 매장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몇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순도 측정은 본인 앞에서 하는 거 확인하세요. 뒤로 가서 하는 데는 의심해야 해요. 영수증 꼭 받으세요. 얼마에 팔았는지, 수수료는 얼마였는지 다 적혀 있어야 해요. 세금도 잊지 마세요. 연간 250만 원 넘게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보관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은 개별 포장하세요. 제품끼리 부딪혀서 긁히지 않게요. 은은 밀폐 보관하세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변색 안 돼요. 습기 제거제 넣어두세요. 금고나 서랍장에 보관할 때 습기 제거제 같이 넣으면 좋아요. 목록 만들어 놓으세요.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적어두세요. 사진도 찍어 놓고요. 가족한테 알려주세요. 금 목록이랑 위치를 가족이 알 수 있게 해 놓으세요. 급할 때 찾을 수 있게요. 금액이 크면 은행 대여금고 고려하세요. 몇 천만 원 이상이면 안전을 위해 은행 맡기는 게 좋아요. 가격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세 보면서 추이 파악하세요. 많이 올랐으면 일부 매도 고려하는 거죠. 활용 방법도 있어요. 급하게 돈 필요하면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금 안 팔고 돈 빌리는 거죠. 단기로만 쓰세요. 장기로 쓰면 이자 아까워요. 오래된 디자인은 리모델링 하세요. 공방에서 녹여서 새 디자인으로 만들어줘요. 안 끼던 반지 다시 끼게 돼요. 자녀한테 미리 증여할 수도 있어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골드바로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장신구보다 보관 쉽고 매도도 편해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만 금으로 가지세요. 너무 많으면 유동성 떨어져요. 분산이 중요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금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라 편안한 노후가 목표예요. 금은 그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써야 해요. 이거 아껴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하다가 못 쓰는 경우 많아요. 건강 나빠져서 못 쓰거나 타이밍 놓쳐서 못 쓰거나요. 금은 적절한 때 적절하게 쓰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금값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일 떨어졌다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금은 장기 자산이에요. 단기 변동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큰 흐름만 보면 돼요. 지난 20년간 계속 올랐어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금은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공급은 한정됐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을 거예요. 오르다가 떨어지고 또 오르고 이럴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금은 좋은 자산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 금은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랍장 뒤져서 다 꺼내놓고 무게 재보세요. 대략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목록 만드세요. 뭐가 있는지 적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리스크 폴더에 넣어두고요. 시세 확인하세요. 한국금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금값 보세요. 우리 집 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3가지만 해도 상황 파악 끝나요. 그 다음에 팔지 보관할지 결정하면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금은 도망 안 가요. 본인 상황 잘 따져보고 가족이랑 상의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요. 금값 한돈이 80만 원대라고 해서 무조건 팔 필요는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선택이 최선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